버린 딸이 가짜 며느리라는 가면을 쓰고 돌아와 친엄마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걸 건양그룹 사람들 중에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딱 둘만 빼고요. 차정원 그리고 한혜라. 며칠 전 회의실에서 터졌던 한마디가 여전히 권양가 공기 속을 떠다니고 있었는데요. 제가 진짜 수아예요. 그 말이 나온 뒤로 누구도 정면으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었죠. 한혜라는 침실 불을 꺼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한바집 딸 한영순이었던 시절의 자신과 어린 수아를 두고 떠나던 그날이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며느리인 줄 알았던 차정원이 왜 날 버렸냐고 묻던 그 얼굴이 겹쳐서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안 돼. 한혜라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다시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에 어울리지 않게 날카로운 벨 소리였는데요. 한혜라는 거울 앞에서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응접실로 내려갔습니다. 응접실에는 차정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는데 눈빛만큼은 피하지 않고 정면을 보고 있었는데요. 왜 불렀나 했겠네. 한혜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새 마음이 좀 풀렸을까 싶어서 불러봤어. 익명글 올린 며느리가 날 버린 엄마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기도 했고 익명글 얘기를 안 할 순 없겠죠. 정원은 짧게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로 오라고 하셔서 시어머니로서 며느리 그냥 보자고 부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건양 부회장 한혜라, 회장 진태석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영순으로서 절 부르신 거겠죠. 한혜라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바로 차갑게 굳혔습니다. 참 영특해. 사람 마음도 잘 보고.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익명글 말이야. 건양을 뒤흔드는 그런 글을 내 손으로 올렸다는 소문이 파다해.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정원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왜 그랬는지 지금은 다 이해 못합니다. 살인자의 아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 굴레를 제 아버지한테 덮어씌우고 떠나고 딸까지 버리고 다시 재벌가 부회장으로 돌아오신 일. 머리로는 이해하라고 해도 마음이 안 따라가더라고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 법이야. 해라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정이 있었어.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날 용서할 것도 아니잖니. 맞아요. 정원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으려고 올린 글은 아니에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본인만이라도 제대로 알라는 뜻으로 올렸습니다. 거짓과 가짜로 가득 찬 이 집안 가면 한번 벗겨보고 싶었어요. 누가 진짜 피해자고 누가 진짜 가해자인지요. 지금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해. 헤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집안에서 건양그룹에서 내가 계속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믿는 거냐고 묻고 싶네. 안전할 거라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정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한 번 버려진 딸이잖아요, 저는. 수아로 버려지고 차정원으로도 버려지고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알고 있어서 덜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헤라는 정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서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어린 수아의 얼굴이 겹쳐 보이고 있었는데요. 좋아. 헤라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복수는 마음대로 해. 다만 건양 일은 끝은 보고 가야지. 조미양 씨 고깃집 개업 준비 내가 맡았으니까 마무리도 내가 해. 그 정도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니? 조미양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정원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조미양 사장님 가게는요. 어머니 손에서 엉망이 되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아서요. 그 일은 끝까지 제가 할게요. 그게 제 아버지 차기범이 새로 만든 가정이기도 하니까요. 헤라는 차기범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이미 끝난 인연이야. 어머니는 끝났겠죠. 정원은 허공을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끝난 적 없거든요. 아버지가 살인자 누명 쓰고 감옥 가는 바람에 제 인생은 아직도 거기 멈춰 있더라고요. 더 들었다간 숨이 막힐 것 같아서였는지 헤라는 대화를 일단 끊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용서를 바라지도 말고 동정을 바라지도 말고 각자 살아남는 데나 집중하자. 그게 우리 모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일지 모르니까. 정원은 그 말에 짧게 웃었습니다. 네, 살아남아 볼게요. 다만 어떻게 살아남을지는 제가 정할게요. 며칠 후 드디어 조미양의 고깃집 개업 날이 되었습니다. 간판에는 큼지막하게 조미양 숯불갈비라는 글자가 달려 있었는데요. 동네 사람들부터 건양그룹 직원들까지 소문을 듣고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손님이 미어터지네. 조미양은 가게 안을 정신없이 오가면서도 특유의 살랑거리는 몸짓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범씨, 저 테이블에 물 좀 더 갖다 줘요. 정원아, 저쪽 상추 떨어졌다. 차기범은 앞치마를 두르고 서툰 손길로 서빙을 돕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사람 많은 가게에서 일해보냐. 어지럽네, 아주. 정원은 한쪽에서 계산과 주문을 정리하면서도 계속해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고기 맛없다고 하면 안 돼요. 사장님이 잠도 못 자고 준비했거든요. 농담을 섞어가며 자신도 잠시 현실을 잊으려는 듯 했습니다. 잠시 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건양그룹에서 내려온 축하팀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회장에 충직한 비서 황 실장이 타고 있었는데요. 조 사장님 축하합니다. 황 실장은 묵직한 꽃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과 부회장님께서도 축하 인사 전해달라셨습니다. 아이고, 실장님이 직접 여기까지 다 오시고 영광이네. 조미양은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우리 정원이 덕분에 이런 날도 오네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고깃집 사장이에요. 꿈만 같지 뭐. 황 실장의 시선이 잠시 정원을 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형식적인 미소를 건넸겠지만 오늘은 눈빛이 어딘가 더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정원 씨. 황 실장은 잠시 호칭을 멈추었다가 그냥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회장님께서 따로 전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겠다는 정도의 뉘앙스는 있으셨습니다. 조용히 지내려면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인생은 안 살았겠죠. 정원은 웃으면서도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축하해 주신 건 감사히 받을게요. 조미양 사장님 가게 잘 되는 건 건양에도 좋은 일일 테니까요. 황 실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서 있던 다른 직원에게 무언가 눈짓을 했습니다. 그 작은 신호가 나중에 USB와 연결될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요. 한편 가게 한쪽 구석 자리에는 차기범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미양은 바쁜 와중에도 그의 앞에 고기를 한 접시 가득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실컷 먹어요. 우리 정원이 이렇게 멋지게 도와줬는데 축하를 3번은 해줘야지. 기범은 고기를 집다 말고 정원이 일하는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이 섞여 있었는데요. 잠시 뒤 정원이 자리에 다가왔습니다. 아빠, 고기 맛있어요? 조미양 사장님 손맛이면 어디 내놔도 안 꿀리죠?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 기범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정원아, 내가 이런 날을 만들어줄 줄은 몰랐다. 아빠, 내 얼굴 이렇게 밝게 웃는 것도 오랜만에 보네. 정원은 웃고 싶었지만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 잘 살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을 나한테 오냐? 기범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너 힘든 거 눈만 봐도 알겠는데. 그래도 버티고 있다는 건 알겠어. 내가 뭘 하든 아빠는 내 편이야. 다만 내가 내 마음까지 다 태워버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복수하다가 내가 사라지는 결말은 아빠가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래. 정원은 그 말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늘 현실적이면서도 이상하게도 마음을 붙들어주는 힘이 있었는데요. 반대로 그 시각 서울 시내 다른 곳에서는 좀 더 차가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VIP룸에서 마주 앉은 사람은 공난숙과 진태석이었습니다. 부실장은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태석 회장님, 생각보다 일이 빨리 굴러가고 있네요. 공난숙이 와인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버려진 딸, 가짜 며느리, 익명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키워드가 너무 많아요.
처음 터졌을 때 제대로 방향만 잡으면 회장님은 오히려 동정까지 받을 수 있어요. 동정은 싫어. 진태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난 승리만 원해. 건양이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만 지키면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프레임을 잡자고 하는 거예요. 공난숙은 서류 파일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차정원을 우리를 속인 가짜 며느리로 규정합니다. 두 번째, 건양가와 회장님, 그리고 한혜라는 철저한 피해자로 남겨두죠. 버려진 딸인 줄도 모르고 받아준 착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정도의 이미지면 충분해요. 한혜라가 착한 시어머니라는 이미지로 보이긴 할까. 태석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이미지는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공난숙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언론 몇 군데만 잘 건드리면 다들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세운전 약혼여인 안진아 쪽 라인도 활용하면 좋겠네요. 그쪽이 패션 연예 쪽 인맥이 많으니까 온라인 여론 조성에는 딱이에요. 안진아. 태석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네. 세훈 씨 옛 약혼녀잖아요. 허드슨대 출신, 뉴욕에서 돌아와서 패션 브랜드 런칭한 그 친구. 요즘 정원 씨 흠집내는 소문, 대부분 그쪽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이 섞인 공격은 때로는 제일 날카롭거든요. 태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황 실장을 불렀습니다. 황 실장, 이사회 준비해. 안건은 하나야. 차정원에 대한 신상 재검증과 도덕성 심해.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피로가 비쳤습니다. 25년 전 사고, 차기범의 누명, 한바집 딸 한영순의 눈물.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회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회 날 건양그룹 대회의실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정원은 회의실 문 밖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들어왔습니다. 진세훈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헤라는 눈을 피한 채 서류를 넘기고 있었는데요. 진세미는 그 누구보다 긴장한 얼굴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부사장 배우자 차정원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입니다. 이사회 의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실명 미사용, 고등학교 동창 신분 도용, 익명 게시물로 회사 이미지 훼손. 주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회의실 화면에는 각종 기사 캡처가 떠 있었습니다. 건양 부사장 아내 알고 보니 친구 신분 도용. 버려진 딸 신분 숨기고 재벌 며느리 된 여자. 이런 제목들이 줄줄이 이어졌는데요. 그 기사들 뒤에는 안진아가 은근히 던져놓은 말들과 공난숙의 물밑 작업이 엮여 있었습니다. 변명할 기회를 주지. 태석이 정원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차정원 씨 스스로 뭐라고 설명하겠나? 정원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가 세훈 씨와 결혼하기 위해 주영채 이름을 빌리고 거짓말을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아무리 돌이켜도 제 잘못 맞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의 시작이 제가 아니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이름이 수아라는 것, 어머니가 한영순이었다는 것, 아버지 차기범이 살인 누명을 쓰게 된 과정, 그 모든 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른들이 결정해 놓은 일이었거든요. 그래도 규정을 어긴 건 사실이지. 이사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건양 부사장 배우자가 신분을 속인 채 결혼을 했다면 회사 신뢰에 치명적인 건 맞잖나. 맞습니다. 책임질게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있어요. 제가 가짜 이름으로 들어온 이 집안에 진짜 이름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떳떳한가요? 누군가 버려진 아이를 모른 척하고 누군가 그 아이 아버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고 누군가 그 과거를 알고도 눈 감고 살았죠. 그 사람들은 아무 책임이 없나요? 헤라의 손이 그 말에 움찔하며 떨렸습니다. 세훈은 이를 악물며 정원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세미는 이미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과거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다. 태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건양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자리야. 개인의 감정, 가족 간의 오래된 사연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지. 그래서 전 언제나 개인이었고 건양은 언제나 집단이었죠. 정원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늘 정리 대상이더라고요.
이사회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표 계산은 끝나 있었고 결론은 정해져 있었는데요. 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장이 정리된 표를 들여다보고 말했습니다. 부사장 배우자 차정원 씨는 즉시 모든 공식 활동을 중단하고 건양과 관련된 직위와 호칭을 내려놓는다. 향후 집안 문제는 집안에서 정리한다. 찬성 다수 가결입니다. 잠깐만요. 그 순간 세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니에요. 세훈아, 앉아라. 태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넌 후계자야. 감정으로 의결을 뒤집을 수는 없어. 후계자 자리요? 정원 씨 없는 건양은요. 저한텐 그냥 감옥이에요. 세훈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차정원이 가짜 이름으로 들어왔을지 몰라도 제가 사랑한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제 선택 후회 안 해요. 그 말에 회의실 안은 다시 술렁이었습니다. 안진아와 공난숙이 바랐던 그림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었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감정보다 강했고 표는 이미 던져진 뒤였으니까요. 헤라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간 사실은 저 아이가 내 딸이다라는 말이 튀어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면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요. 그날 밤 정원은 권양가 정문 앞에서 캐리어 손잡이를 한 번 더 꽉 쥐었다 놓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미가 울다가 멈추는 소리만 희미하게 새어나올 뿐이었는데요. 이 집에 올 때도 혼자였는데 나갈 때도 혼자네요. 정원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달라졌네.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알고 나간다는 거. 택시 뒷좌석에 앉자 기사님이 목적지를 물었습니다. 정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미양 고깃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권양가 대문이 점점 멀어지자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기보다는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보다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창가 커튼 뒤에서는 헤라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지도 못한 채 그저 등을 돌릴 뿐이었는데요. 수아야. 입술 사이로 겨우 새어나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정원에게 그 목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조미양의 고깃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미 영업을 마치고 셔터를 내릴 시간이라 밖은 조용했습니다. 정원이 캐리어를 끌고 문 앞에 서 있자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더니 조미양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정원아, 설마 이 시간에 여기 오는 건 좋은 일 때문은 아니겠지? 정원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축하받으러 온 건 아니에요. 쫓겨났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요. 조미양은 말도 안 하고 정원을 끌어안았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임마. 잘 쫓겨났어. 거기서 버티면 버틸수록 내 마음만 다 달아 없어졌을 거야. 여긴 내 편뿐이야. 기범 씨도 나도 내 편이야. 정원은 그 말에 그제야 펑펑 울었습니다. 쫓겨나서 우는 건지 살았다 싶어 우는 건지 본인도 헷갈렸는데요. 가게 안으로 들어와 2층 작은 방에 짐을 내려놓는 순간 정원은 희한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다. 재벌가 큰 방에서 잘 때보다 여기 좁은 방이 더 편하네. 조미양은 웃으면서 이불을 펴주었습니다. 사람 마음 붙잡아주는 건요. 대리석 벽이 아니라 사람 얼굴이거든. 내가 너무 고생했다. 우리 정원. 정원은 이불 위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버지 얼굴과 헤라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버린 엄마와 억울한 아버지,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버린 자신. 이 모든 이야기를 그냥 잊고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정원은 권양가에서 쫓겨나던 날 밤 조미양의 집에서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창고 한편에서 건양 사람들 손에서 흘러나온 작은 USB 하나가 조용히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USB 속에 녹음된 목소리들이 차기범을 살인자로 만들고 한혜라를 한영순으로 되돌릴 씨앗이 될 거라는 것도요.